네, 안녕하세요. 토요즈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CNC 선반 프로그래밍 및 가공 기술 19강 19번째 시간이고요. 외경 단면 및 황사, 정삭. 그래서 이제 새롭게 홈파기 가공, 실무 작업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구는 T0100의 황삭 바이트, T0200의 정삭 바이트, T0300의 홈 바이트. 홈 바이트 폭은 이렇게 3mm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준비된 도면 왼쪽에 보시는 도면이고 오른쪽에는 요 메모장입니다. 요 메모장 작업하시면 되고요. 되셨죠? 자, 이제 작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도면상에 원점은 없지만 우리 여기 앞부분을 원점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소재는 소재 파이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앞단에 1mm 정도가 튀어나온 소재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지름도 한 2, 3파이 정도 큰 소재. 여기는 49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 소재는 한 52파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다는 거. 그래서 원 소재 크기는 52파이로 하고 길이는 96이지만 양쪽으로 1mm 1mm 해가지고 한 98. 그래서 소재 크기를 조금 제가 정해놓고 가겠습니다. 차차 제가 이제 소재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 52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98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직은 이제 우리가 뒷단은 하진 않은데요. 이제 차차 도면이 이제 조금씩 우리가 가공하는 공정이 더 추가될 때마다 도면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혹은 조금 어려운 도면.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섞인 도면 중에 제가 좀 잘 쓰고 싶은 도면은 컴퓨터용선반 기능사의 공개 도면들 가지고 수기 짜면 좀 다 많이 도움은 됩니다. 외경 가공할 때. 예, 그 정도. 그리고 가공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이 바깥쪽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여기. 사실 이 부분을 저는 1차 가공이라 부르진 않고요. 원래 1차 가공은 지름이 큰 쪽을 원래 1차 가공해야 되고요. 여기는 2차 가공 혹은 뭐 앞단 가공, 뭐 뒷단 가공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어쨌든 앞부분만 가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단면 가공도 할 겁니다. 단면 가공할 때는 단면 황삭할 거고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한 황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면에 정삭 들어가고 여기 정삭 들어가고 홈파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런 것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사기호는 0.2mm씩 남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한 2mm 정도 남기겠습니다. 이 정도 설정하고 가면 될 것 같네요. 나머지 또 추가되는 내용 있으면 조금씩 더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퍼센트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을 알리고 프로그램 번호에는 1224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급소기송으로 원점으로 보내야 되겠죠? 원점으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공구를 바꿉니다. 네. 그 다음에 최고 RPM은 한 1200 정도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후속 일정 제어 방식으로 회전을 시키고 이렇게 보내죠. 그다음 주축을 정회전 시켜놓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정 길이를 불러야 되니까 길이 보정 하나 불러놓고 단면부터 먼저 가공할 겁니다. 그리고 소재 파이가 52파이죠. 단면을 가공할 거니까 급소기송으로 될 거고요. 단면 가공. 0.2mm를 그냥 처음부터 먹일 겁니다. 그러면 X는 저기서 52파이에서 한 4mm 여유 주고 그 다음에 Z는 한 0.2 정도로 바짝 붙여올 거고 절삭률을 이렇게 끌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요걸 이제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공구가 이렇게 여기까지 불러왔어요. 여기까지 불러오게 되면 딱 정삭을 앞에서 황삭을 하기 위해서 단면 치기 위해서 요 위치까지 왔죠. 근데 여기 지금 보정이 없죠. 그죠? 공구 보정이라는 걸 필요하기 때문에 G42 보정까지 41로 보정까지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땡겨올 때 보정을 물고 41로 해서 G00으로 요 위치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 이 보정에 대한 설명은 제 강의 한번 꼭 보셔야 되고 좀 더 설명하자면 G41은 공작물 기준의 공구가 왼쪽에서 지나갈 때 좌보정이 필요하고 이게 좌보정의 의미예요. G41이. 그 다음에 G01로 X는 마이너스 2mm까지 속도는 0.25 정도로 가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Z는 2mm로 빼고 급소기성으로 X는 56점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황삭이 끝났고 지금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결국은 요 위치로 올라간 거죠. 맞죠? 다시 여기 앞단에 해당하는 단면의 황삭이 끝나고 여기 위치로 올라간 거예요. 네,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주로 쓰고 싶은 G71하고 U1점, R1점으로 해서 가공할 거고요. 자 1점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는 한쪽 단면 방향으로 1mm 가공이니까 파이로는 2파이 가공되는 건데 사실 실무에서는 5파이, 6파이씩 가공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1로 해놨는데 제가 조금 숫자를 높일 거예요. 그러니까 4파이씩 가공되게 할 겁니다. 여기 되셨죠? 요거 아니면 3파이씩 가공하고 싶거들랑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근데 한 번에 가공할 때 3mm는 넘지 마십시오. 6파이씩 가공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어떤 소재든 간에. 플라스틱이나 뭐 테프론 이런 거는 괜찮겠습니다만 재질이 철 재질 이상이면 3파 이상 깎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3mm 이상은 넣지 마세요. 6파 이상은 깎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2mm 넣고 이렇게 가공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의 G70은 P10과 Q20이라고 해서 전개번호 10번, 20번이죠. 그러니까 가공 범위를 알려줄 거고 U0.4로 0.4파이 단면으로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는 0.2mm 가공 여유 주고 흑벽으로도 0.2mm 가공 여유 주고 피드 값은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서 전개번호 10번을 시작을 해주고요. 지금 공구 위치 어디 있습니까? 여기인 건 이해되시죠? 맞죠? 여기 있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공구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맞죠? 밑으로 쭉 내려와야 되죠. 맞습니다.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G00으로 빨리 내려오면 되죠. 00으로 내려오고. 자, X는 C1이 있으니까 14파이에 C1이 1이 있으니까 X는 12로 내려가셔야 돼요. UV. 그러면 내려올 때는 지금 공구가 여기 X56하고 Z2에 있다가 쭉 X 방향 쪽만 12로 내려온 거고 Z는 2가 이만큼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일 때 이제 보정을 주는 거예요. 붙이는 건 공구가 소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늦어야 되기 때문에 G01로 그 다음에 이건 우보정으로 가는 거니까 G41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Z는 0으로 붙이셔야 돼요. 됐죠? PD 값은 여기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단에 이미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G코드 짜면 이제 공구가 여기 소재 표면 C 시작하는 요 앞부분에 붙은 거고요. 이제 C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X는 14로 올라타고 여기 10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1mm 뒤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를 Z-2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Z값이라고 하는 건 이 큼지막한 값들 기준으로 가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할 때. 나중에 이제 이게 연산을 하게 되면 점점 Z값이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맨 윗줄에 있는 Z값을 막 보게 되거든요. 사람 심리가. 계산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W1이라고 해서 -1로 이렇게 가시는 방법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좌표계고 얘는 상대좌표잖아요. 이렇게 해서 합쳐서 같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X가 14로 올라타고 W니까 Z방향으로 -1mm만 간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됩니다. 근데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치수 범위 내에 이런 C나 R이 올라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상대좌표로 주는 게 조금 나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염두하고요. 됐죠? 이렇게 올라탔고 자, 그 다음에 Z는 이렇게 -10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맞죠? W. 그러니까 내가 Z를 10으로 가겠다는 건 이걸 봤지만 실제로는 10을 Z에서 Z0에 있다가 10으로 가는 걸로도 볼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하다 보면 왜 이 사람은 이걸 쓰는지를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 이게 직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가 24파이 최종이 R4니까 4, 4 두 번을 빼면 8이잖아요. 맞죠? 8을 빼고 나면 얘가 16이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기 1mm씩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X는 16으로 다시 늘어났다가 올라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건 반시계입니다. 03으로 X는 24가 되고 요것도 W로 쓰는 거예요. W -4로 주고 R 4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요럴 때 W 얘도 마찬가지 이 10이라고 하는 이 안쪽의 범위 내에 R4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W 방식 즉 상대 방식으로 적어주시면 그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직선 올라타고요. G01로 Z는 -22가 되겠죠. 이렇게 뒤로 쭉 붙고 그 다음에 C가 시작하는 지점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X는 전체는 30파이고 C가 1.5니까 즉 3을 빼면 X는 27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C 올라타고요. 그럼 X는 30이 되고 얘 마찬가지 W는 -1.5라고 해주면 좀 더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홈에 이제 여기 우리가 홈을 처음 하잖아요. 직선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공구가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공구 여러분들 인서트 황사 바이트를 보면 이게 아마 각도가 80도인가? 하여튼 어떤 각도가 있긴 한데 얘 뒤쪽에 뒷날이 얘를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걸 파먹어요. 당연히 얘는 우리가 그러니까 수평 단차 부분을 가공한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수평 웅덩이 부분을 가공하는 공구는 아니에요. 황사 공구가. 물론 공구마다의 차이가 있고 인서트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홈이라고 하는 이런 웅덩이, 이런 홈 부분들은 홈바이트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일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젓가락 있죠. 나무젓가락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젓가락의 모양으로 푹푹 쑤시면 여기가 가공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가공하냐 하면 여기 홈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직선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홈바이트가 이게 쑤시면 됩니다. 쑤신다는 말 좀 그렇지만 홈바이트가 여기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끝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올라탔고 Z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22, 22니까 결국 Z는 마이너스 44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쭉 가게 되겠죠? 예, 끝까지 쭉 가고 그 다음에 X32, 지금은 30이니까 예, 맞네요. X32로 다시 올라타고 그 다음에 여기 경사 쭉 올라타게 되면 X는 38이 되고 Z는 마이너스 44에서 54가 되겠네요. 10이니까 그 다음에 쭉 다시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직선. 여기 직선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죠? 그러나 22를 또 더해야 되니까 Z가 22가 더해지면 얼마가 됩니까? 66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66에서 3mm 덜 가는 거니까 맞아요. Z는 63으로 가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좀 헷갈리면 여기 찾아 들어가셔서 쓰고 계신 계산기 좀 이용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자격증 시험이면 이런 식으로 계산기 뽑았을 수 있어요. 자, 10 더하기 12 더하기 22 더하기 10 더하기 22는 빼기 3은 하면 63이 되죠. 네, 됐습니다. 여기 R 시작하는 지점까지 Z-63으로 간 거예요.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시계도 방향으로 돌겠죠? 이렇게 도는 건 시계 방향이니까 202가 되고, X는 지금 38인데 한쪽으로 33이니까 즉 6mm가 늘어나는 거니까 38에서 6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44가 되겠네요. X는 44점으로 돌아가고 Z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6으로 가고 그 다음 R은 얼마가 되죠? 맞아요. 3점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점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직선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 C2-C2니까 여기 C2, C2 49에서 C2 즉 4를 빼면 45가 되죠. 아, 여기 0.5mm씩 있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G01로 바꾸고 X는 45로 올라갔다가 자, 그 다음에 C를 올라타고요. 여기 있다가 C를 이렇게 올라타겠죠. X는 49가 되고 여기는 W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부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조금 한 2mm 정도 넣고 위로 뺄 겁니다. 여기서 Z방향으로 2mm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Z는 마이너스 2mm로 더 올려주고 이렇게 드는 게 끝이기 때문에 그 끝 지점이 N20이 되고 됐죠? 아직 공구가 가까이 붙어 있는 거니까 들잖아요. 들면서 보정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X는 56으로 원래 X 위치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보정이 풀리면서 여기 올라타고 그 다음에 G00으로 X는 100줌으로 좀 많이 뒤로 빼는 거죠. 여기도 100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절삭률을 끄고 그 다음에 주축을 세워놓고 황상이 끝난 거예요. 사실 지금 저는 이제 하나하나 다 뜯어서 봤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자격증 시험이신 분들 혹은 뭐 실무에서 조금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 번 더 복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한 번 더 보시라는 소리예요. 뭐를 빠뜨렸는지 소점은 빠뜨렸는지. 저는 대충 보면 뭐 다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저도 혹시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죠? 혹시 실수했다면 댓글에 실수했다고 좀 적어주세요. 근데 수정하는 동영상보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이런 스타일로. 그럼 이렇게 해서 단면의 황삭이 끝났고 형상에 대한 외경에 대한 황삭이 끝난 겁니다. 이해되셨죠? 01000번 썼고요. 정삭이온이 2mm가 아니라 0.2죠. 아, 미안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럼 공구 바꾸고 정삭 가셔야 되겠죠. 홈바이트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공정상으로. 홈바이트 가지고는 홈 찌를 때는 여기 정삭 안 하고요. 한 번에 다 찌를 겁니다. 정치수로.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보내고 정삭 공구 땡겨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쓰기가 귀찮으시면 그죠? 위에 거 이거 복사해오고 싶죠. 그게 속이 편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이만큼 복사해오세요. 한 여기까지 컨트롤 C 여기 와가지고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최고 RPM은 1800이고 주속 일정 제어 주축 회전수는 180으로 가고 2번 공구니까 0202번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 좌보정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G01로 불러오면서 여기 그러나 Z점은 0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놓고 마이너스 2mm. 자, 이때 속도는 18로 좀 바꿔놓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수정하는 거니까 사실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 코딩 짤 때는 그죠? 하나하나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새로 짠다는 마인드로 보셔야 되고 다만 타이핑만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복사 붙여넣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서 실수가 많이 되고 많이 틀려요. 빠른 만큼. 그러면 안 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봐야 돼요. 내가 친다는 이게 타이핑한다는 기분으로. 됐죠? 요거 이상 없고 여기 정삭 여기 없으니까 제로가 된 거고 마이너스 2mm로 EPD 값으로 갔고 요 뒤로 뺐고 다시 이만큼 든 거예요. 자, 정삭은 아시겠지만 요거 이제 필요 없죠? 데이터 필요 없고요. 70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삭이니까 이거 필요 없는 데이터겠죠?
필요 없고 얘도 숫자를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까지 읽고 나서 공구는 여기까지 왔다가 요 줄을 이제 그 장비가 읽는 순간 얘가 어디로 가냐면 P10과 20을 이 지금 우리 데이터 안에서 찾아요. 그 찾은 데이터가 여기죠. 여기 가서 다시 가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공구가 지나가면서 가공해요. 요거 읽을 땐 이걸 읽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죠? 정사 여유 없이 정치대로 가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정사하기 좀 쉬운 거죠. 어찌 보면. 그럼 가공이 끝났으니까 지금 요거까지 하고 나면 공구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G00 X는 100점으로 빼고 Z도 100점으로 빼고 잠깐만요. 한 가지 빠뜨린 게 하나 있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구를 여기까지 보냈다 그죠? 잠깐 N 황삭 쪽입니다. 여기까지 보내고 나서 지금 길이 보정을 해제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사실 보정을 해제 안 해도 좋은 게 공구를 교환하면 보정 해제가 자동으로 풀려요. 보정 해제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FM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맞죠? 자, 이거 공구를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이쪽으로 보냈죠? 그럼 뒤로 보내고 나서 보정을 해제해 버리죠. 0200으로 보정 해제. 네. 요거 마지막 줄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M09 당시 정삭으로 와서 결상력 끄고 T0200으로 보정 해제하고 주축을 세우고 하겠습니다. FM대로.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G28 다시 원점으로 갈 겁니다. 이번 시간은 그 홈바이트가 처음이다, 그죠? 근데 홈바이트만 단독으로 하는 건 너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단 뺐어요. 자, 다시 공구를 기계 원점 보내고 3번 공구 홈바이트. 근데 이 홈바이트의 특징이 폭이 3이라 그랬어요. 왜 폭을 3이라고 제가 굳이 좀 강조하냐면 홈바이트 폭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 폭을 얘기해요. 여기 3이라는 소리는 생각해보면 얘가 여기 바짝 붙여가지고 공구가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푹 찔렀을 때 3mm가 가공되는 거죠, 폭이. 그러면 6인 상태에서 3mm 가공했으면 여기 3mm가 남는 거잖아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홈바이트 폭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2번 찔를지 3번 찔러야 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폭을 좀 강조했고, 그리고 홈바이트는 우리가 RPM 방식, 그러니까 G96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얘는 파이가 점점 작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G50으로 최고 RPM을 이제 지정했는데 홈바이트하고 나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97 방식으로 해서 일단 써놓고요. 이 고정 RPM 방식으로 가야 돼요. 고정 RPM. 그러니까 이 홈바이트가 아무리 많이 찔러도 이 RPM 주축 회전수는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황삭 정삭할 때는 날 끝에 한 점이 지나가면서 가공하는 거죠. 그러면 가공 저항으로 봤을 때는 가공 저항이 이 점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홈바이트라고 하는 바이트는 이 측면에서도 혹은 이 바닥면에서도 이 절삭 저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이 점의 저항보다는 수십 배, 몇십 배가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RPM을 높여버린다? 그러면 100% 이게 주축이 날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유압으로 이 얘를 많이 잘 잡고 아무리 꽉 잡고 있어도요. 홈바이트가 그쵸? RPM의 그 빠른 방식, 96 방식으로 넣어버리면 이거 반드시 다 이탈해버려요. 이탈한다는 소리는 바이트 깨지고 털에서 쳐박고 심지어 얘 공작물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막 우리 그 안전 카바 쪽에 막 부딪히고 창문을 유리를 깨트리게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 홈바이트하고 나사는 고정 방식의 주축 회전수 방식, 즉 97로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잊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0303으로 길이 보정 데리고 오겠습니다. 얘도 보정은 필요해요. 근데 그 나사하고 홈바이트 같은 경우는 G41, 2 이런 식의 어떤 얘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구 자체가 이렇게 생겨서 그냥 노즐이 뭐랄까요? 여기 사각 형태의 노즐이 안쪽으로 물어져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즐 한 0.2나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 면하고 면이 닿기 때문에요. 보정이 필요 없어요. 41이나 2가 필요 없다는 거. 길이 보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됐죠? 자, G00 급속이송으로 얘 지금 공구 위치는 원점에 있는데 어디로 데리고 올까요? 당연히 공구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여기 모서리까지. 여기 모서리 끝점보다는 한 4mm, 2mm 위에, 4파이 위에 정도로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급속이송으로 X 36으로 데리고 오고 Z는 얼마로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까? 요 라인에 맞춰서 데리고 오면 되니까 22, 20이니까 44네요. Z는 마이너스 44로 데리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절삭률을 켜면서 데리고 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찔러로 내려가는 거니까 201의 속도로 천천히 찌를 겁니다. 찌르는 깊이는 X는 26이에요. X는 26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이때 속도가 없네요. 맞아요. 이때는 한 0.05 정도로 가도록 하죠. 이런 부분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공구가 찔렀을 거잖아요. 찌르고 얘가
추측이 아무리 빨리 돌아도 단번에 홈바이트가 찌르고 단번에 바로 동시에 들어버리면 이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정확한 원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잠깐 이렇게 이게 뭐 짱구진다고 표현하는데 약간 짱구지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푹 빼면 안 되고요. 찔렀다가 1초, 2초 내지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야 돼요. 추측은 돌면서. 그러니까 이 피드만 제로로 맞추는 그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듀얼 기능이라 불러요. G04라고 하는 G코드를 쓸 거고 P1000이라는 어떤 단어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구, 홈바이트 공구가 X26에 가서 이 속도로 찌르고 있고 바로 드는 게 아니라 1초 정도 세우고 다시 들게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 1초를 P1000으로 표현해요. 요거 같은 의미가 있는데 X1점이라 쓰기도 하고 U1점인가 이렇게 쓰기도 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X하고 U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좌표의 어떤 그 점이잖아요. 좌표의 어떤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좀 P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P1000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P1점이라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0.001초라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1000이라고 쓰셔야 되고 여기다 점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P1000이라고 해서 1초 정도 듀얼 기능, 즉 공구가 해당하는 위치에 가서 이송 속도만 줄이고 주축은 그냥 계속 돌고 있는 형태. 그럼 1초 동안 공구가 섰고 다시 들면 되죠. 36으로 드시면 돼요. 그러면 들면 다시 그 제자리에 올라오겠죠. 근데 여기는 G01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 G04라고 하는 이 G코드는 한 번 쓰고 한 번 사라지는, 그러니까 한 번 나오는 코드예요. 아마 그 최초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인가 모달 기능이라고 해서 아마 있었을 텐데 G01이 모달 기능이라서 얘는 계속 살아있고 얘는 휘발성이에요. 한 번 실행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라서 G01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다시 제자리 왔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홈바이트 폭이 3인데 여기 6이니까 한편으로는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홈바이트 찌르는 이 표면이 홈바이트 두 번, 그러니까 6mm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3짜리 홈바이트로 찔러버리면 홈바이트 두 번 찔렀을 때 되긴 하는데 이거 표면이라고 보면 표면이 이 3과 3 사이의 표면에 이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여기 언더컷이라고 표현할 텐데 이런 언더컷들이 좀 생겨버려요. 왜 그러냐면 홈바이트 폼 자체는 이렇게 뾰족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면 끄트머리가 약간 둥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0.2나 0.1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면을 지나가 버리면 이 사이에 이게 언더컷이라는 부분들이 생겨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찌를 때 홈바이트 폭 2개를 딱 찌르는 사이즈라도 3번 찔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 다시 들고 오른쪽으로, 즉 W 방식으로 보면 2mm만. 이해됐습니까? 2mm를 갔다는 소리는 여기 아직 1mm가 남았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아직 1mm가 남았고 전체적으로는 3mm 가공했고 3mm 가공인데 이 중에 1mm가 중복이라서 이렇게 가공되는 겁니다. 3mm 가공되고 2mm 가공된 거예요. 다만 1mm가 중복 여기 되고 그러면 언더컷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안 생기겠죠. 다만 1mm는 아직 남은 거고요. 그래서 3번 찌른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요거 조금 이상하시거든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댓글에. 2mm 옮겼고 어떻게 해요? 다시 찔러야죠. X 26으로 찌르고 됐습니까? 속도는 계속 유지되겠죠. 움직이고 다시 찌르고 다시 세워야 되겠죠. 04로 P 1초 정도 P 1000으로 1초 세우고 다시 들고 그 다음에 다시 W로 1mm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다시 찌르고 다시 1초 세우고 얘는 정삭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 공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세웠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들고 그다음 급속 이송으로 어디로요? 뒤로 빼주고 열상류 꺼주고 고정을 풀고 그 다음에 쭉 세우고 프로그램 종료하고 퍼센트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요 지점이 아마 여기 지금 하는 요 부분이 우리하고 제가 이제 처음 하는 걸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 그죠? 조금 내용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죠? 이런 내용을 좀 미리 한번 알고 가면 활용하고 응용하는 데는 좋겠죠. 그러면 단면 황삭 정삭 끝났고 형상에 대한 황삭 정삭 끝났고 그죠? 여기에 이제 홈파기는 한 번에 가공이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공구 뒤로 보내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G코드를 짜야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그래서 홈파기가 좀 처음이긴 한데 이번 시간 하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CNC 선반 프로그래밍 및 가공 기술 19강 19번째 시간이고 외경 단면 및 황삭, 정삭 그리고 홈파기 가공까지 실무 작업 진행이고요. 공구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만 홈바이트 폭은 3이었고 요 3이었던 이유 때문에 여기 6mm 사이를 두 번 가공하는 게 아니라 3mm, 2mm, 1mm씩으로 해서 언더컷이 안 발생되도록 가공했다는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점. 나중에 요거 유튜브 올릴 땐 제가 뒤에다가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